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커텀즈에서 규정된 11가지 조건별 운송에 따른 셀러의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커텀즈에서 규정된 셀러의 의무 내용은 모두 10가지라고 그랬죠. 조건별로 10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11가지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 의무의 내용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셀러의 비용의 범위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 이런 순서로 쭉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그 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러의 비용의 범위는 뭘 보면 안다고 그랬죠? 제목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먼저 EXW 조건 같은 경우에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XW shuffle Xworks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자니까 공장에서 인도를 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셀러가 수출 물품을 자기 공장에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이어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바이어가 셀러의 공장에 와서 물건을 자기 책임하에 자기 비용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똑같이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용은 셀러가 낸다. 그래서 EXW 조건일 경우에는 비용은 셀러가 낸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EXW 조건으로 거래하자라고 하면서 가격이 얼마니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는 물품 대금 및 그 다음에 자기 마진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원가가 만약에 10불이다. 그런데 EXW로 거래하자? 그럼 그냥 US 달러 10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러의 책임의 범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관을 시키면 되느냐? 얘하고 연관을 시키면 되는데 인커텀즈 11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셀러의 책임의 범위 다른 말로 운송에 따른 위험의 분기점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커텀즈는 transfer of risk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위험이 이전되는 순간이 어디냐? 이거는 좌동이니까 공장이다라는 거죠. 공장, 셀러의 공장. 그러니까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모든 운송에 따른 그 책임은 바이어가 진다라는 거죠. 셀러는 자기 공장이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 바이어가 가져갈 물건을 이렇게 구분만 해놓으면 돼요. 싸놓기만 하면 그러면 끝난다.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이요.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누가 하느냐? 자, 바이어가 이렇게 만약에 한국이라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물건을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관세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국경, 관세선, 그렇죠? 세금을 내는 국경, 뭐 이렇게 억지로 막 갖다 붙이면 여기를 통과하려면 한국 정부에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물건을 빼나가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출 통관, 바이어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갖고 나가야 되니까 신고를 하고 갖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수출 통관도 바이어가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11가지 조건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통관에 대한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그 원칙이 뭐냐?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EXW만 이 조건의 특성상 바이어가 와서 자기가 한국 내에서 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관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 절차를 바이어가 이행을 해야 된다. 수입 통과는 뭐 당연히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갖고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자기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인커텀즈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체결한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근데 내용을 보면 EXW 조건이라는 게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원칙이 뭐예요?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는 어떻게 11가지 조건에 규정이 되어 있냐? 가만히 그걸 파악해 보니까 요 주된 운송 구간, 만약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LA다라고 얘기하면 요 구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EXW 조건에서는 여기 비용의 범위를 아셨으니까 이걸 누가 지불한다고 그랬죠? 바이어가. 그러니까 체결은 바이어가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엑스패치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네. 셀러가 운송 책임할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하면은 바이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양쪽 다 책임이 없지만 하면은 바이어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X 펼쳐놓고 가로 열고 B, 바이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보험계약 체결은 누가 한다라는 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11가지 조건에. 이건 공통적으로 그 원칙만 아시면 돼요. 원칙만. 원칙이 뭐냐? 이 11가지 조건 중에 가운데 I자가 들어가 있는 CIF하고 CIP 이 두 개는 셀러가 반드시 체결해야 되고 나머지 조건들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체결의 의무가 없다. 보험가입은 임의적으로 둘 중에 아무나 하면 된다. 근데 누가 해야 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 드는 이유가 요 구간의 운송 중에 사고 날까봐 드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면 요 구간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책임의 범위를 알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요걸 우리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이어. 그러니까 들면은 누가 든다? 예, 바이어가 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의 인도 시점은요. 인도 시점은 위험 책임의 범위가 갈라지는 지점, 분기점, 거기하고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5와 동일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A6, A5, A2 하는 거는 항목의 제목이에요. 인커텀즈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A1이라고 해서 의무에 어떤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2에서 나와 있고 해서 A10까지 B도 마찬가지로 B1, B2, B1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인도 시점 셀러가 인도하는 시점은 어디냐? 요거는 책임의 범위와 동일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각 조건별로 여러분들이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여러분들이 딱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셀러의 의무의 내용만 아시면 되겠다. 바이의 내용도 물론 기재가 되어 있지만 그건 따로 볼 필요는 없다. 왜요? 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나눠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그렇고 책임의 범위도 그렇고 어차피 정해진 구간 내에서 그렇죠? 셀러 바이어가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비용을 낸다? 그럼 그 다음부터 비용은 바이어가.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셀러가 내는 비용이 없다? 그럼 모든 비용은 바이어가 낸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또, 그다음 두 번째. FCA 조건. Free Carrier. 요 F 조건은 세 개인데요. F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 F는 어떤 단어 의미예요? Free. 자, 요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리의 의미는 뭐냐면 셀러는 비용 지급의 의무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요때. 그러니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요 지점까지 비용만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고 포워더한테 지불하고 뭐 같은 말이죠. 운송인 포워더 같이 보시면 돼요. 예.
나머지 비용은 그 이후의 비용은 다 바이어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Seller shall be free 이런 뜻이죠. 뭐로부터 프리해진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비용 부담의 의무니까 비용 부담의 의무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요거는 FCA는 캐리어. 캐리어는 뭐예요? 포워더. 그러니까 포워더가 지정하는 아니면 포워더한테 넘겨만 주면 그 비용 이후 비용은 다 바이어가 지불한다. 그러니까 셀러는 캐리한테 포워더한테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만 의 비용을 운송인한테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캐리한테 넘겨준다. 아니 어떻게 캐리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아이씨 캐리어가 포워드인데 그럼 포워드 사무실로 갖다 주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고요. 포워드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근데 되게 어디까지 갖다 달라고 그러느냐? 대개는 FCA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공항을 지정을 해요. 만약에 인천공항이다 그러면 인천공항까지만 갖다 놔. 그 비용까지는 당신이 내고 그 다음 비용은 내가 낼게. 그러니까 FCA의 경우에는 포도가 둘이 보통 두 개의 포도가 개입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공항까지는 셀러의 포도, 셀러가 자기 포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어의 포도가 알아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 공항 지정은 누가 해주느냐? 여기 요쪽 포도가 해줘요. 근데 요쪽 포도는 예를 들어 미국의 바이어다. 바이어가 자기가 거래하는 포도한테 얘기를 해서 요 포도가 이렇게 연락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대개 요 포도는 그럼 미국에 있겠죠. 그죠? 미국에. 그럼 어떻게 한국으로 연락을 해줘요? 국제전화? 그게 아니고요. 얘가 또 한국에 있는 포도, 기존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그 파트너사한테 연락을 해요. 이 파트너사가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수출업체 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갖다 주세요. 인천공항까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나가시는 물건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포도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인천까지만 갖다 주래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인천공항부터는 우리가 가져갈게요. 라고 얘기한다고.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FCA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물건을 갖고 가는 비행기, 그 다음에 공항을 미국 바이어가 정해요. 미국에 있는 자기의 포도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포도가 한국에 있는 포도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에 있는 포도가 여러분들 회사로 전화가 온다는 거죠. 혹시 미국하고 거래하시죠? 이번에 미국에서 연락 받았거든요. 이번에 비행기 노미네이트 됐거든요. 노미 지정됐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 포도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건을 인천공항까지 갖다 놓으라 그러네요. 그럼 거기까지만 갖다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운송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공항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비용의 범위는 원칙이 뭐예요?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해봤죠? 비용의 범위는 시조건만 제외하고는 뭐예요? 이 책임의 범위는 비용의 범위까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항까지. 그러니까 공항까지만 셀러가 자기 비용과 자기 책임으로 이동하면 되겠다. 물론 그 비용도 가격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물건값이 10불인데 공항까지 운송하는데 따져보니까 개당 1불의 비용이 추가가 된다? 그럼 그때는 FCA일 때는 11불. 그래서 바이한테 얘기할 때는 US 달러 11불 FCA 인천 에어포트.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누가 해요? 원칙이 뭐예요? 11가지 조건에 적용이 되는 통관 주체에 대한 원칙. 수출 통관은
셀러, 수입 통과는 바이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요. 계약 체결은 누가 해요? 원칙이 뭐예요? 11가지 조건에 적용되는 원칙이 운송계약 체결은 누가 하느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다 11가지를 살펴보니까 원칙이 있더라. 그 원칙이 뭐냐. 물론 인커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연구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요거는 비용 부담. 여기까지 주운송 구간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셀러니의 공항까지잖아요. 공항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바이어가 되니까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한다. 근데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느냐? 외우는 게 아니고 원칙이 뭐예요? 가운데 I자가 들어가는 조건, CIF나 CIF를 제외하고는 양쪽 다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체결하면 누가 체결하느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이어가 체결한다. 이건 당연한 거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운송 구간에서 운송하다 사고 날까봐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험의 범위를 알면 되겠죠. 책임의 범위, 위험의 범위, 분기점만 알면 이게 누구예요? 누가 책임져요? 바이어가. 그러니까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그 다음에 인도 시점 말할 것도 없죠. 뭐 원칙이 뭐예요? 요 분기점. 그렇죠? 셀러의 책임 범위를 알면 요거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분기점이 어디예요? 책임의 범위. 책임 범위라는 거는 뭐예요? 분기점 전까지는 셀러가 책임, 분기점 후에는 바이어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 범위를 알았으니까 분기점이 어디예요? 공항. 그러니까 공항까지. 인도 시점 A4와 A5는 항상 같게 되어 있더라. 같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그게 원칙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컴텀치 끝나면 다시 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업로드 시켜 놓을게요. 이미 결제에 대해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같은 동영상 두 번은 잘 안 보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지겹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결제 강의를 또 새롭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강의를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한 2, 3일 내에 끝내고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